당신은 우루과이가 단지 마테차와 평화로운 해변만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사실들을 알게 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외국 국기를 훼손하면 최대 3년형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학교 내에서는 코카콜라가 완전히 금지되어 있으며 나체가 합법인 해변은 단 2곳뿐입니다. 인구가 겨우 300만 명에 불과한 이 나라는 모든 학생에게 노트북을 무료로 제공하고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이들에게는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며 거의 이유 없이도 체류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충격받을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부터 우루과이의 가장 이상한 규정 20가지를 함께 살펴보시죠. 20번. 외국 국기를 찍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우루과이에서는 어떤 나라의 국기라도 훼손하거나 찢으면 6개월에서 3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9조에 명시되어 있는 이 조항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타국의 명예와 상징을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법률입니다. 이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전혀 모르고 우루과이를 방문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법에는 아이러니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작 우루과이 자국의 국기를 보호하는 조항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누군가 우루과이 국기를 훼손하거나 찢어도 현행법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 점 때문에 많은 법률 전문가, 학자, 그리고 우루과이 시민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은 우루과이의 외교 철학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루과이는 스스로를 친화적이고 중립적인 국가로 여기며 모든 국제 친구들의 상징을 존중하는 정신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자국 국기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루과이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온화한 정신의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어느 정도 아쉬움을 느끼게 만듭니다. 19번. 외국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도 우루과이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외국인에게 체류 허가를 내줄 때 취업, 유학, 투자 등 명확한 이유를 요구하는 반면 우루과이는 완전히 반대의 접근을 합니다. 이곳에서는 학업, 직업, 결혼 등 구체적인 이유 없이도 임시 체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우루과이는 흔히 정착하기 가장 쉬운 낙원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체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증명해야 하며 임대계약서나 부동산 소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우루과이는 물론 본국에서도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요구되는 월 수입은 약 500만 2천 달러, 약 2,100, 0002, 80만 원로 유럽이나 북미의 까다로운 이민 기준과 비교했을 때 은퇴자나 외국인들에게는 비교적 수월한 편입니다. 우루과이 이민청에 따르면 2022년 한 해에만 외국인 12,000건 이상의 임시 체류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대부분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미국, 스페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방성 뒤에는 불문율이 존재합니다. 우루과이인들은 사회의 투명성과 안전을 매우 중요시하며 불법 이민이나 전과자, 은신하려는 자들에게는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합니다. 철저한 신원 조회와 정기적인 소득 확인을 통해 이 작은 나라는 평화롭고 질서 있는 사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유 없는 체류 정책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18번. 나체는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해변에서 옷 한 조각 걸치지 않은 채 하루 종일 자유롭게 지내는 것이 단순한 해방감이 아니라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행위로 여겨진다면 어떨까요? 현재 우루과이에는 나체가 공식적으로 허용된 해변이 단 2곳뿐입니다. 바로 치와와와 라세레나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푼타델에스테, 펀타델이스트, 리조트타운에서 차로 약 30분 거리에 있는 치와와 해변입니다. 짙푸른 포르토만을 향해 열린 이 해변은 부드러운 백사장과 섭씨 25도, 화씨 77도에 달하는 따뜻한 바닷물로 유명하며 남반구의 겨울에도 수온이 유지됩니다. 이곳의 매력은 아름다운 자연뿐 아니라 신체의 자유는 자기 자신과 공동체를 존중하는 방식이다 라는 철학에서도 비롯됩니다. 이 문화는 우루과이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으며 유럽과 북미에서 온 관광객들도 점차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22년 우루과이 관광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치와와 해변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중 60% 이상이 나체로 인해 정신적으로 해방되고 자연과 더 가까워진 느낌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나이, 체형, 출신에 관계없이 누구나 환영받습니다. 그러나 이 두 곳의 공식 해변을 제외한 다른 모든 장소, 심지어 외딴 해변이라 해도 나체는 불법이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치와와 해변은 엘 레푸히오 나투리스타, 엘 레퓨지오 네추리스타 호텔이 관리하며 전용 주차장과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제공하는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17번. 홈스쿨링은 거의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많은 유럽 국가에서는 홈스쿨링이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으며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더 유연하게 조율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루과이에서는 홈스쿨링이 거의 금기시되고 있으며 생각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남미 국가에서는 교육이 단지 가족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에서의 교육 문제로 간주되며 교육부의 공식 승인과 감독이 요구됩니다. 자녀를 집에서 교육시키고자 하는 가족은 수업 일정, 교육 방법, 정기평가 계획 등을 포함한 상세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교육당국은 등록된 내용대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불시에 가정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반 사항이나 부적절한 교육 내용이 발견되면 부모는 일시적으로 양육권을 박탈당할 수 있으며 자녀는 공립 또는 사립학교로 다시 보내질 수 있습니다. 2022년 우루과이 교육부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홈스쿨링을 승인받은 학생은 전체의 1% 미만이며 대부분은 건강상의 특별한 이유로 허용된 경우입니다. 이는 미국처럼 홈스쿨링이 전체 학생 중 5에서 10%를 차지하는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극히 낮은 수치입니다. 우루과이 정부는 학교가 단지 지식을 습득하는 곳이 아니라 사회적 기술을 기르고 공동체 정신을 형성하며 시민의식을 기르는 공간이라 믿습니다. 이는 가정이라는 환경이 대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16번. 약국에서 특별한 허브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우루과이는 세계 최초로 한 가지 특별한 제품의 구매를 합법화하며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나라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전히 엄격히 통제되는 이 제품은 우루과이에서는 구매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의 예상과 달리 이 정책은 단순한 자유 허용이 아닌 매우 엄격한 규제와 제한이 수반됩니다. 이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우루과이 시민이어야 하며 국가보건청에 개인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정부는 개인별 사용량을 철저히 추적하며 한 달 최대 40g까지만 구매가 허용됩니다. 판매는 허가받은 약국에서만 가능하며 자동 추적 시스템을 통해 익명 구매는 절대 불가합니다. 중요한 주의사항은 외국인은 관광객이든 장기 체류자이든 관계없이 이 제품을 구매하거나 소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적발 시에는 벌금은 물론 이민법과 국내보안법에 따라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의 주요 목적은 암시장을 없애고 내국인을 위한 품질 관리 및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정부는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행위를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공개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15번. 식당 테이블에는 소금, 케첩, 마요네즈가 없습니다. 우루과이의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테이블에 소금이나 케첩, 마요네즈가 없다면 놀라지 마세요. 그것은 식당의 실수가 아니라 공중보건 개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소금 섭취를 줄이기 위한 시의 공식 규정 때문입니다. 우루과이 보건부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40%가 고혈압을 앓고 있으며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은 9g으로 세계보건기구 WHO 권장량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부터 몬테비데오는 모든 식당과 공공식사 공간에서 테이블에 소금이나 짠 조미료, 케첩, 마요네즈 등을 미리 비치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손님이 원할 경우 요청해야 하며 일부 장소에서는 직원이 왜 필요한지 이유를 묻기도 합니다. 이 규정은 미각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일상 환경을 통해 소비 습관을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그 결과 식사는 맛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까지 덜 자극적이고 더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인들이 중시하는 단순함, 과시하지 않음, 그리고 장기적인 복지에 초점을 둔 삶이 반영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14번. 우루과이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조용한 규정. 믿기 어렵겠지만 인구 350만 명에 불과한 이 나라가 미국이나 유럽보다 앞서 디지털 교육 혁명을 이루었습니다. 바로 우루과이는 세계 최초로 2007년부터 모든 공립학교 학생과 교사에게 노트북을 무료로 제공한 국가입니다. 놀라운 점은 값비싼 아이패드 대신 3아볼리타, 10올리타라는 소형, 내구성 강하고 충전이 오래가며 아이들의 충격에도 견디는 전용 노트북을 배포한 것입니다. 2009년에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노트북 배포를 완료하며 미국보다 거의 10년 앞서 공교육의 완전한 디지털화를 실현했습니다. 지금까지 80만 대 이상의 기기가 배포되었고 약 80%의 학생이 매일 이를 사용해 공부, 그림, 프로그래밍, 게임 또는 영상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는 학교와 공공장소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원어민 영어 교사와의 온라인 수업도 지원하며 교사들에게 수업의 기술을 통합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학생이 노트북을 잃어버리거나 판매하면 학부모는 벌금을 내야 하거나 교체 기기 수령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GDP의 10분의 1 수준인 우루과이는 모든 아이에게 노트북이라는 꿈을 실현시켰고 그 상태를 15년 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13번. 공공장소에서 진한 향수를 뿌리지 마세요. 우루과이에서는 채취가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예절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남미가 일반적으로 개방적이고 표현적인 지역으로 여겨지지만 우루과이인들은 공공장소에서 조용하고 절제된 태도를 선호합니다. 버스, 극장, 식당, 회의실 등 밀폐된 공간에서 누군가 강한 향수를 뿌리고 들어오면 우루과이인들은 직접 불만을 표현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옮기거나 거리를 둡니다. 그들은 향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은은해야 한다고 믿으며 깔끔하고 쾌적한 인상을 주되 공용 공간의 경험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여깁니다. 특히 식사 중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2021년 몬테비데오 문화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우루과이인의 78%가 밀폐된 공간에서 진한 향수를 사용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불쾌함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패션이나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사회적 기준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많은 중산층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품위 있는 사람은 향기로운 사람이 아니라 청결한 사람이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12번. 다양한 통화가 사용됩니다. 많은 관광객이 우루과이를 방문해 놀라는 점 중 하나는 우루과이 페소 외에도 미국 달러, 브라질 헤알, 아르헨티나 페소 등을 다양한 상점, 식당, 심지어 작은 호텔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환율이 은행이 아닌 해당 업소가 자체적으로 정한다는 것인데 이 환율은 반드시 계산대나 메뉴판에 공개적으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이 환율은 은행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 우루과이 페소짜리 식사를 미국 달러로 환산할 경우 1USD는 33,334원으로 적용될 수도 있는데 이는 은행 환율 1USD는 35,896원보다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각 업소의 환율 공개를 의무화한 것은 소비자 보호와 불투명한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은 결제 전 항상 환율표를 꼼꼼히 살펴보고 USD로 결제할지 아니면 우루과이 페소로 환전할지 판단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놀라셨나요? 여행 중이라면 편의를 위해 USD로 결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절약을 위해 현지 통화를 사용하시겠습니까? 11번. 물건을 사고 난 뒤 영수증을 버리지 마세요. 물건을 구매한 후 습관적으로 영수증을 구겨 쓰레기통에 버리는 습관이 있다면 우루과이에서는 당장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단순한 좋은 습관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이 지키는 불문율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우루과이는 탈세와 상업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세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고객에게 영수증 보관을 장려하며
실제로는 거의 의무에 가깝습니다. 독특한 점은 세무경찰이 상점이나 심지어 거리에서도 불시에 단속을 실시해 구매자가 실제 구매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구매자뿐 아니라 상점 주인도 장부 외 거래를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루과이 세무청에 따르면 2022년 한 해에만 3,500건 이상의 불시 영수증 단속이 있었고 400건 가까운 사례가 합법 거래를 증명하지 못해 처벌을 받았습니다. 10번 의사 처방전 없이는 약을 살 수 없습니다. 감기나 인후염이 있을 때 약국에 가서 항생제를 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나라들이 많지만 우루과이는 다릅니다. 이곳에서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항생제를 절대 구매할 수 없습니다. 항생제뿐 아니라 코르티코이드제, 수면제, 강한 알레르기 약도 마찬가지로 처방전 없이는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적절한 처방전이 없다면 약사는 판매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내거나 심지어 자격증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루과이 보건부에 따르면 과거 항생제 내성 사례의 60% 이상이 자가 복용에서 비롯되었고 이로 인해 치료가 되지 않는 심각한 감염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루과이는 WHO, 세계보건기구가 수차례 경고해온 항생제 내성 팬데믹을 막기 위해 남미에서 가장 먼저 엄격한 약물 통제 정책을 시행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일부 외국인들은 심한 인후염에도 항생제를 구매하지 못하고 결국 진료를 받고 나서야 약을 받을 수 있었다며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많은 이들이 이 정책이 위험한 자가약 복용 습관을 끊는데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지지하고 있습니다. 9번 모든 실내 공간에서 흡연 금지. 우루과이에 처음 방문하고 담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담배나 시가를 실내 공공장소 어디에서든 피우는 것은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바, 나이트클럽, 심지어 지붕이 있는 노천 카페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2006년 우루과이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처음으로 이처럼 포괄적인 금연 정책을 시행한 국가입니다. 이 법은 현실적인 우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06년 이전까지만 해도 우루과이 성인 인구의 35%가 흡연자였으며 폐암 발생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의사 출신인 타바레 바스케스 대통령 시절 정부는 대형 담배 회사를 상대로 강경하게 맞섰고 실제로 필립 모리스가 우루과이를 국제법원에 제소하기도 했지만 정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루과이는 실내 흡연을 금지하는 것뿐 아니라 모든 담배 광고를 금지하고 담배 포장지에는 썩은 폐나 암에 걸린 잎 등의 섬뜩한 질병 사진을 의무적으로 인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매우 엄격하게 집행되며 외국인 관광객들도 놀라곤 합니다. 법을 위반하면 100만 1200달러, 약 140, 0001, 68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으며 사업장이 고객의 흡연을 허용할 경우 영업 허가가 정지되거나 일시 폐쇄될 수 있습니다. 8번 학교에서 코카콜라 금지. 학교를 떠올릴 때 시원한 코카콜라, 바삭한 스낵, 달콤한 케이크가 가득한 매점의 풍경을 상상하는 이들이 많지만 우루과이에서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없습니다. 2013년부터 이 작은 나라는 세계를 놀라게 하며 법률 제190호를 통과시켜 모든 공립학교에서 코카콜라를 포함한 설탕이 들어간 음료와 초가공식품의 판매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 조치는 단순히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건강상의 위협에 근거한 것입니다. 2012년 보건부 보고서에 따르면 우루과이 아동의 30% 이상이 과체중 또는 비만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우루과이 정부는 학교를 단순한 학습 공간이 아닌 영양적으로 안전한 구역으로 정의하며 어린이들이 설탕과 산업용 지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학교 점심은 일반적으로 생수, 우유, 신선한 과일, 통밀빵 등으로 구성되며 탄산음료나 포장, 과자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부 학교는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며 아이들에게 성분표 읽는 법과 건강한 식단 구성법을 가르칩니다. 만약 여러분의 나라에서도 코카콜라와 초가공식품을 학교에서 금지하는 법이 시행된다면 여러분은 찬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반대하시겠습니까?
7번. 부엌에 떨어진 칼은 굶주린 영혼의 신호. 우루과이에서 부엌은 단순히 요리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집안의 에너지 중심이자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교차하는 장소로 여겨집니다. 이곳 사람들은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도 부엌에서 칼이 떨어지는 경우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굶주린 영혼이 조용히 나타났다는 징조로 받아들입니다. 민간 신앙에 따르면 이 영혼들은 아기를 품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 해탈하지 못한 상태로 세상을 떠돌며 살아있는 사람들의 따뜻함이나 관심을 갈망한다고 합니다. 칼이 떨어지면 많은 가정에서는 즉시 송진향이나 백단향을 태우며 이는 영혼을 진정시키고 물러가게 하는 향기로 여겨집니다. 흰 소금을 부엌 주변이나 현관 앞에 뿌려 낯선 기운을 막는 보호막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창틀에 레몬물을 담은 그릇을 올려두어 기운을 정화하고 악기를 걸러내는 전통 방식인 정화의식을 행합니다. 특히 초승달 밤이나 계절이 바뀌는 날 칼이 3번 연속 바닥에 떨어지면 이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시도로 해석되며 이때는 부엌의 불을 3시간 동안 꺼둬 손님 이조용히 떠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이 기묘한 관습은 우루과이인의 정신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존중과 깊은 신념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줍니다. 6번. 1972년 안데스 산맥 비행기 추락 생존 사건. 1972년 우루과이는 20세기 가장 충격적인 생존 이야기의 중심에 섰습니다. 571편 항공기 올드 크리스천스 클럽 럭비팀과 그들의 가족, 친구들을 태운 비행기가 눈 덮인 안데스 산맥에 추락한 것입니다. 해발 3,600m가 넘는 혹독한 환경, 거센 눈보라, 얼어붙은 지형 속에서 처음 며칠간은 구조를 기다렸지만 라디오를 통해 수색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한 가지 선택만 남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주변엔 음식도, 나무도, 생명체도 없었습니다. 오직 눈, 바위, 그리고 시신뿐. 살아남은 이들은 믿기 힘든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망한 동료의 시신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잔혹함 때문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인간 본능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수일간의 배고픔, 추위, 절망 속에서 내려진 절박한 결정이었습니다. 72일 후 2명의 생존자가 60km 위 설산을 넘고 마침내 구조를 요청하는 데 성공했고 나머지 생존자들도 구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항공사고를 넘어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한계에 대한 상징으로 남았으며 우루과이 전체 세대의 정신적 흔적이 되었습니다. 5번. 칼이 부엌에서 떨어지면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우루과이에는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민간 신앙이 있습니다. 부엌에서 이유 없이 칼이 떨어졌다면 그것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닌 굶주린 영혼이 집 근처를 맴돌고 있다는 신호로 여겨집니다. 이 영혼들은 해코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함께 식사하고 싶거나 존재를 느끼고 싶어 하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우루과이인들은 부엌이 음식과 불, 생명의 기운이 모이는 곳이기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끌리기 쉬운 장소라 믿습니다. 칼이 떨어졌을 때 집주인들은 즉시 향을 피우거나 방 구석에 흰 소금을 뿌립니다. 소금은 정화의 힘이 있는 성스러운 물질로 여겨지며 외부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가정은 부엌 창가에 조그만 빵 한 조각을 올려두어 영혼에게 작은 제물을 바치는 듯한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밤에 아무도 없는데 부엌에서 소리가 나면 사람들은 섣불리 확인하러 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손님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것은 공포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경외심에서 비롯된 깊은 문화적 태도입니다. 4번. 죽음을 기리는 의식 마녀의 밤 노치 데 브루자스. 우루과이의 일부 지역에서는 밤이 내려앉고 안개가 묘지를 뒤덮을 때 노체 데 브루하스, 노치 데 브루자스라는 신비로운 축제가 시작됩니다. 이 축제는 서구의 할로윈처럼 장난스럽거나 유쾌한 복장 파티가 아니라 절반은 의례, 절반은 영적 의식에 가까운 진지한 행사입니다. 사람들은 검은 망토를 입고 얼굴에 죽은 자처럼 창백한 화장을 한 채 오래된 공동묘지에 모입니다.
묘비 하나하나가 사연을 품은 그곳에서 이들은 소름 끼치는 침묵 속에 행진을 시작합니다. 북소리가 느리게 울리며 마치 죽은 이의 심장처럼 박동하고 어느 순간 그것은 암흑 속 도망치는 발소리처럼 급해집니다. 낯선 춤사위가 무덤 사이에서 펼쳐지며 마치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고대의 춤을 추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허브향, 향연기, 밤바람이 섞여 비현실적인 공기를 만들어내며 어떤 이는 의식도 중 가짜 유령이 넘어지면 진짜 영혼이 그 몸에 들어와 마지막 말을 하려는 것이라 믿습니다. 아이들은 이 축제에서 웃거나 장난치는 것이 금지되며 모든 발걸음은 죽은 이들에 대한 존중으로 간주됩니다. 우루과이인들에게 이 축제는 단순한 연례 행사가 아니라 두 세계를 잇는 희미한 다리이자 죽음이 잊히지 않고 예술, 소리, 경건한 침묵으로 기억되는 밤입니다. 3번. 일부 우루과이 외딴 마을에서는 유령 결혼식이라는 독특하고 감성적인 풍습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는 세상을 떠난 사람과 상징적으로 결혼식을 올리는 의식으로 젊은 시절 사랑하던 이가 결혼식을 앞두고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이가 그 약속을 무산시키지 않고 지키기 위해 진행됩니다. 살아있는 이는 진짜 결혼식처럼 정식 예식을 준비합니다. 신부는 흰 드레스를 입고 생화 부케를 들며 꽃과 초로 장식된 제단 앞으로 걸어갑니다. 신랑은 살아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단지 사진과 반지, 오래된 연애 편지들이 그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어떤 결혼식은 무덤 앞에서 열리며 가족과 이웃이 모두 참석하여 두 세계를 이어주는 의미를 담습니다. 이 모든 의식은 경건하고 감동적으로 진행되며 아무도 우스꽝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 예식을 통해 죽은 자의 영혼이 평온을 얻고 산자는 미완의 챕터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후 평생 독신으로 살아가며 이미 세상을 떠난 이와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진정한 배우자라 여깁니다. 이 풍습의 사랑은 숨결이 아닌 기억과 고통,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보기 드문 존재하지 않는 이와 결혼식을 올리는 문화, 그것은 사회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깊은 상처를 위로하기 위한 정서적 치료인 셈입니다. 우루과이는 그래서 마태와 해변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죽음을 넘어선 약속이 이어지는 땅이기도 합니다. 2번.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면 최대 10만 달러 벌금. 믿기 어렵겠지만 우루과이에서는 기업이 직원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할 경우 최대 10만 달러, 약 1억 4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현금 지급은 아직도 흔하지만 2014년 이후 우루과이는 금융포용법을 제정하여 모든 급여, 연금, 사회보조금, 상여금 등을 은행 계좌나 전자지갑을 통해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 목표는 현금 거래를 줄이고 자금 세탁, 탈세를 막으며 금융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도 계좌를 통해 급여를 받음으로써 신용, 저축, 보험 등 금융 서비스 접근이 쉬워집니다. 이 덕분에 몇 년 사이 우루과이 국민의 은행 계좌 보유율은 약 80%로 급상승했으며 이는 남미에서 매우 이례적인 수치입니다. 현재는 실업수당, 연금, 정부 긴급지원금까지도 전자 방식으로만 지급됩니다. 이 법을 위반하는 기업은 벌금뿐 아니라 영업 정지나 사업 허가 취소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번. 우루과이를 아르헨티나와 비교하지 마세요. 우루과이 사람들과 대화할 때 반드시 피해야 할 불문율이 있습니다. 바로 아르헨티나를 자주 언급하거나 두 나라를 아무렇지 않게 비교하는 것입니다. 두 나라는 라플라타 강만 사이에 두고 있으며 축구 사랑, 탱고 열정, 마테차 문화 등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은근한 경쟁의식도 큽니다. 경제, 예술, 고기 요리까지 모든 분야에서 누가 더 나은가를 놓고 묵직한 자존심 싸움이 존재합니다. 우루과이인들은 그들의 나라는 작지만 조용하고 덜 혼란스럽고 덜 극적이라 자부심을 갖습니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시끄럽고 화려하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번쩍이는 거리와 대조적으로 몬테비데오는 단순하고 느긋하며 우아한 도시입니다. 만약 우루과이에 와서 부에노스아이레스 스테이크 진짜 맛있더라 라든지
아르헨티나 사람들 진짜 재밌어. 같은 말을 반복하면 상대는 마치 우루과이가 아르헨티나의 연한 그림자인 것처럼 느끼고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라플라타 강보다 더 차가운 분위기가 카페 테이블 위에 흐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아예 말을 줄이거나 대화를 피하며 거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 대신 우루과이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싶다면 이들의 고유한 강점을 칭찬하세요. 친절함, 평화로운 도시, 끝없이 펼쳐진 바다, 마테차를 나누는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300만 명밖에 안 되는 인구로 이룬 강한 민족적 자부심입니다. 이제 우루과이의 이상하고 놀라운 규칙들, 금기들, 그리고 믿기 힘든 법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이 가장 충격적이었나요? 혹시 여러분도 모르게 이런 규칙 중 하나를 어긴 적이 있나요? 세계 곳곳의 이상한 문화, 암묵적 규범, 믿기 힘든 사실들을 더 알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